국경을 넘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도 없고 철조망도 없고 밤에 불을 켜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곳. 사람들은 이걸 자유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에 남아있다. 탈북 직후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았고, 오늘은 아무도 나를 조사하지 않았고, 오늘은 내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의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은 나를 관찰하는 건 아닐까?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버린 습관. 탈북자들 중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릴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이름을 부를 것 같은 착각. 지금은 안전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게 남는 건 가족에 대한 감시입니다. 자신은 나왔지만 가족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인터뷰 한 번, 방송 출연 하나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계산합니다. 탈북 이후에도 연좌는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국가가 감시했다면 밖에 나와서는 기억이 감시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누군가 다치지는 않을까. 이 생각은 자유로운 선택을 계속 망설이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감시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의 땅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하지만 선택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 말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변화는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마음대로 불을 켜고, 처음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웃고, 처음으로 의견을 말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감시를 밀어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시는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강한 감시는 내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탈출했나요? 그 질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때 비로소 탈출은 끝이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탈북은 자유를 얻는 이야기이기 전에 존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으로 불리고 생각을 말하고 기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이 시리즈의 시작은 평양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은 계급도 연좌도 총도 없는 곳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감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그건 이 감시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구조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